아규먼트라고 하는 게 뭔가요? 아규먼트. 아규먼트는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함수한테 전달해주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프린트를 할 때 이것을 프린트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목적어죠. 함수가 동사라고 한다면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적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문자열을 프린트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는 아규먼트가 몇 개인가요? 여기서는 아규먼트가 한 개입니다. 그죠? 문자열 한 개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들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지만 하나의 문자열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아규먼트를 한 개를 전달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자, 위쪽에 조금 다른 예가 있을까요? 위쪽에 여기서도 아규먼트는 한 개. 여기서도 아규먼트는 한 개예요. 왜 그러냐면 곱하기가 끝나야 되니까. 곱하기가 끝난 결과를 프린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규먼트가 한 개고요. 아규먼트가 여러 개 있는 거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자, range 함수는 아규먼트가 몇 개죠? 아규먼트가 2개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와 괄호를 쓴 다음에 아규먼트가 한 개면 그냥 이렇게 쭉 써주면 되는 거고 아규먼트가 여러 개면 아규먼트와 아규먼트는 뭘로 구별을 할까요? 쉼표로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쉼표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아규먼트 개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range 함수는 아규먼트가 몇 개예요? 아규먼트가 2개. 그래서 2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range 범위를 만들어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규먼트가 3개인 것도 있죠. 우리 아까 range를 다룰 때 여기 range 함수 아규먼트가 3개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처럼 쉼표가 콤마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와 두 번째 아규먼트 쉼표로 구별하고 두 번째 아규먼트와 세 번째 아규먼트를 쉼표로 구별을 해주죠. 1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는 range, 범위를 만들어주세요. 범위 안에 숫자들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규먼트를 3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들에 따라서 아규먼트를 뭐 1개를 가질 수도 있고 2개를 가질 수도 있고 3개를 가질 수도 있어요. 프린트 함수도 다양하게 가질 수 있죠. 다양한 개수의 아규먼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여기서 사용된 프린트 함수나 여기서 사용된 프린트 함수나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프린트 함수나 전부 다 아규먼트는 1개만 전달을 한 거예요. 1개. 쉼표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묶여진 거 여기까지가 아규먼트 1개. 여기도 아규먼트 1개. 그리고 여기도 아규먼트 1개. 이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를 혼돈을 해요. 같은 거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해요.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를 같은 거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파라미터는 변수예요. 변수. 무슨 변수냐면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예요. 아규먼트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그러니까 결국 자 여러분들 아규먼트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저 변수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x에 1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사용을 하죠. 그렇죠? x에 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x하고 2를 같은 거라고 보죠. 그죠? 네. 함수 안에서 얘가 함수에 전달하는 값인 거고요. 이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라미터하고 아규먼트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변수기 때문에 변수 이름이 있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써준 거예요. 아규먼트를 전달받기 위한 변수 이름이 and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separator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separator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separator를 설명드리기 전에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런 프린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안녕. 자, 문자를 여기서 잘라버렸어요, 제가. 그 다음에 hello. 그 다음 또 문자를 여기서 문자를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 123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프린트 함수한테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한 거죠? 아규먼트를 3개를 전달을 한 거예요. 프린트 함수한테 무엇을 시킨 거냐면 안녕이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해주고 hello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해주고 123이라고 하는 숫자를 출력해주세요. 3개를 출력해주세요 라고 목적어 3개를 프린트 함수한테 전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아규먼트가 3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 어떻게 동작하죠? 화면에 어떻게 출력해줘요?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와 헬로우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 프린트 함수가 자동으로 무엇을 넣어주죠? 공백 한 칸을 넣어줘요. 공백 한 칸을 넣어주고 요 사이에 두 번째 아규먼트와 세 번째 아규먼트 사이에 자동으로 또 뭘 넣어줬죠? 공백 한 칸을 또 자동으로 넣어줘요. 이게 프린트 함수의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프린트 함수는 아규먼트와 아규먼트들을 한 줄에 출력을 해주는데 한 줄에 출력을 할 때 첫 번째 아규먼트와 두 번째 아규먼트를 구별해줘야 되니까 그 위치에 여기서 아규먼트가 하나 끝났다, 여기서 아규먼트가 하나 끝났다,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무엇을 넣어주고 있는 거냐면 공백 한 칸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위쪽에서 제가 설명드린 게 이거랍니다. 그거예요. 프린트 함수가 아규먼트들을 출력할 때 이거죠.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세 번째 아규먼트. 아규먼트들을 출력할 때 각각의 아규먼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안녕이라고 하는 아규먼트와 헬로우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구별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문자. 근데 그 넣어주는 문자는 기본값은 뭐다? 공백 한 칸을 넣어준다. 이제 여기 있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백 한 칸 넣었고 여기도 공백 한 칸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separator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서 그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구분하기 위한 문자를 separate sep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서 설정해주면 그거를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할 거예요. 프린트 안녕 hello 123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프린트 함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보여주죠. 설명을 보여주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separator 변수 이름 있죠. 그죠? 이게 파라미터란 얘기예요.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근데 그 변수가 함수 안에 있는 변수. 이걸 뭐라고 부른다?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에 전달하는 값, 이게 아규먼트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규먼트와 파라미터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세퍼레이터 기본값이 뭐예요?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면 한 칸이 비어있죠. 다운표와 다운표 사이에 한 칸이 비어있으니까 공백으로 separate, 구분을 했던 거예요. 공백으로 구분을 했던 건데 이 separate 등호 이렇게 나오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를 제가 쉼표로 바꿔볼까요? 쉼표로.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하니까 어떻게 출력해요? 안녕하고 헬로우 사이에 공백이 아니라 무엇을 넣어요? 쉼표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로우와 123 사이에 뭘 넣어요? 1, 2, 3 쉼표를 넣어요. 쉼표. 이렇게 출력. 이게
separator라고 하는 파라미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separator라고 하는 변수, 즉 파라미터의 기본값이 뭐였기 때문에 이렇게 공백 한 칸이었기 때문에 위쪽과 똑같이 보였던 거고, 여기를 다른 문자로 바꿔주면 우리가 출력할 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separator. 이게 separator. 자, 그 다음에 설명 안 드린 게 and가 하나 남았죠. and가 하나 남았죠. 자, and는 뭐냐면 출력한 아규먼트를 출력한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할 것이냐가 and예요. and. 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안녕. 그 다음에 프린트문을 3개로 나눠서 쓸 거예요. hello. 그 다음에 프린트 123.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안녕이라고 한 줄을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hello를 출력할 때는 세 줄에 가서 hello를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123을 출력할 때도 또 다른 세 줄 new line에 가서 123을 출력한단 말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프린트 함수. 프린트 함수의 기본 동작은 뭐냐면 출력한 다음에는 이 출력한 끝에 new line 세 줄이라고 하는 특수 기호를 넣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 바뀌어서 그 다음 여기서부터 출력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을 했으면 그 끝에 자동으로 new line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출력할 때는 세 줄에 와서 얘를 출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hello라고 하는 단어 뒤에도 new line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3을 출력을 할 때는 밑에 내려와서 얘를 출력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프린트 하세요. 안녕. 그 다음에 쉼표를 쓰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여기 뭐가 있나요? and. 끝에. and가 끝이란 뜻이잖아요. 출력한 끝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이거죠. 거기 기본값이 뭐예요? 출력한 끝에 기본값으로 new line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거를 바꿔버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써주고 변수 이름을 써주고 여기다 값을 지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기본값은 n이니까 newline이었는데 n이 아니라 t라고 적어볼까요? t. 요거 한 줄만 하면 차이점을 못 느껴요. 그 밑에서 프린트문을 하나 더 넣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프린트 123을 해볼까요? 어떻게 출력될까요? 헬로우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헬로우가 안녕 옆에 템만큼 떨어진 다음에 헬로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23은 헬로우 밑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첫 번째 프린트문은 안녕을 쓴 다음에 끝에다가 줄바꿈이 아니라 탭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탭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줄바꿈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헬로우를 출력하면 헬로우가 그러니까 커서가 여기 있는 거죠.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헬로우가 나왔고요. 자, 프린트 함수는 and의 기본값이 뭐라 그랬어요? and의 기본값이 제가 줄바꿈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1, 2, 3은 밑에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and 기본값 요거를 생략한 거예요. 원래가 기본값이니까 생략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실 때는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값을 우리가 쓰기 싫어서 다른 거를 쓰고 싶으시면 변수 이름 써주고 거기에다 값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뭐 꼭 탭을 쓸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가 안녕 다음에 얘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콜론 2개를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헬로우를 넣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그 구분자, 세퍼레이터와 그 다음에 끝, 출력의 끝, and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위쪽에 설명, 요 내용들 다 이제 이해되세요? 네.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출력하고 나서 끝에 줄바꿈 넣을 거냐, 넣지 않을 거냐. 기본값이 줄바꿈이다. 기본값은 외우고 다니지 않으셔도, 그죠? 외우고 다니지 않으셔도 프린트 하고서 이렇게 조금 기다리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라미터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그 파라미터의 기본값이 뭐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보여주니까 이 값들을 바꿀 필요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고 값들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변수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바꿔줄 값을 써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함수가 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함수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 이름들 다 못 외우고 다녀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자? 이렇게 잠깐 기다리면 문서가 뜨니까 그 문서를 보면서 문서 형식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그 연습 문제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알려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연습 문제는 2개를 드릴 거예요. 2개를 드릴 건데 1번이라고 할까요? 1번. 아래와 같이 출력되는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딱 써드린 게 있어서 제가 복붙 좀 할게요. 화면에 이거랑 똑같이 나오면 돼요. 화면에 이렇게 똑같이. 좀 졸리시죠? 동요 하나 부를까요? 이거 동요잖아요. 동요 아니에요? 들어본 적 없어요?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나나나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자, 동요입니다, 동요. 그 동요를 출력을 해보자. 출력을 해보자. 근데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하자? 옆으로 쭉 출력하다가 줄바꿈. 옆으로 쭉 출력하다가 줄바꿈. 옆으로 쭉 출력하다가 줄바꿈. 그 다음에 여기서 끝. 이렇게.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원하시는 대로.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제입니다. 2번째 문제도요. 아래와 같이 출력되는 코드를 작성하세요. 두 번째는 게임입니다. 게임. 여러분들 혹시 369 게임이라고 아세요? 369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강의실에 계신 분들만 우리 369 한번 해볼까요? 저기 오른쪽 끝에 은빈 씨인가요? 은빈 씨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369 게임 한번 해볼까요? 어색해 하시는군요. 네, 아직 친하지 않으신가 봐요. 자, 이게 369예요. 그죠?
369가 뭐냐? 다들 369 아시죠? 네. 하나, 둘, 박수 짝. 그죠? 4, 5, 박수 짝. 7, 8, 박수 짝. 맞아요? 숫자 중에 3이나 6이나 9가 들어가는 곳에서 박수를 치는 게 369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3이니까 박수를 치는 거고 16이니까 박수를 치는 거고 19니까 박수를 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왜 전부 다 별표일까요? 3이 들어가 있습니다. 31, 32, 33, 34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전부 박수 쳐야 돼요. 맞아요? 이거 369 게임이에요. 369 게임에서 숫자를 말해야 되는 부분은 숫자를 그대로 출력하고 369 게임에서 박수를 쳐야 되는 부분은 별표를 출력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네. for문을 쓰셔도 좋고요. while문을 쓰셔도 좋고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프린트문 아까 말씀드렸던 그 and, separator 이런 거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아마 반복문 안에서 조건문이 if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요 두 문제는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1, 2분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1, 2분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고민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네, 자, 요거 우리 동요 출력하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원했었던 거는 뭐냐면 우선 반복문을 사용하자였었어요. 반복문. 뭐가 반복이 되고 있냐 하면 1부터 10까지가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 little, 그 다음에 2 little, 3 little, 4, 5, 6, 7, 뭐 이렇게 하면서 10 little까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문장. 이거는 우리가 포문으로 만들었었던 문장이에요. 그죠? 일단 그거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 숫자를 뭐 x라고 변수를 선언하셔도 좋고요. 뭐 x라거나 정수라는 의미로 int라고 하거나 혹은 뭐 n이라고 하거나 뭐 변수 이름은 뭐든 상관이 없고요. 자, range를 시작하는 값이 0부터가 아니라 1부터기 때문에 1이라고 시작하는 값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값은 반드시 필요하죠. 끝나는 값이 10이기 때문에 11보다 작을 때까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프린트를 할 때 n을 출력을 하고요. 그 옆에다가 little이라고만 출력을 하면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보면 이거는 우리 뭐랑 다를 게 없어요. 숫자 1부터 숫자 10까지 한 줄에 하나씩 숫자들을 오른차순으로 출력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코드예요. 단지 숫자 옆에 뭐만 더 붙였다. little이라고 하는 것만 더 붙였다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공백이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규먼트와 아규먼트를 구별하기 위해서 separator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separator의 기본값이 뭐다? 공백 한 칸이다. 그래서 여기는 자동으로 공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얘네들을 밑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1 little, 2 little, 3 little 하면서 옆으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옆으로 출력하는 거는 프린트문에서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있죠?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조절할 수 있어요. 프린트를 할 때 새 줄에다가 다시 출력할 거냐 아니면 옆으로 붙여서 출력할 거냐. 그죠? 지금 여기서는 1 little이라고 출력한 다음에는 2 little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줄에 새 new line에다가 출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옆에다가 이어서 출력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and에 newline을 넣지 말고 공백을 넣어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공백을 넣어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만 바꾸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자, 이렇게 실행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1 little부터 10 little까지가 한 줄에 쭉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 프린트 문에서는 1 little 이렇게 출력을 한 거고, 그리고 끝에다가 뭘 붙였고, 끝에다가 공백을 붙였고, 두 번째 프린트 문에서 2 little를 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뭘 붙였고, 뒤에다가 공백을 붙였고, 이런 게 몇 번 반복된 거예요? 10번 반복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되셨습니까? 딱 요거 하나 더 넣었죠. 요거 하나.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은 우리는 요 3, 딱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3, 6, 9 리틀. 딱 이렇게. 3 리틀을 끝난 다음에, 3 리틀이라고 끝난 다음에, 그리고 6 리틀이라고 끝난 다음에, 그리고 9 리틀이라고 끝난 다음에는 무엇을 붙여주고 싶냐면 인디언 다음에 줄바꿈.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인디언 다음에 줄바꿈. 그래야 새 라인에다가 새로운 게 출력이 되니까.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if문을 하나 넣으면 되죠. if. 만약에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게 0이 되면. 이게 어떤 경우에? 우린 1부터 10까지에 있는 숫자들인데 그거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퍼센트. 퍼센트라고 하는 연산자가 나머지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숫자인 거예요? 3 리틀까지 출력했을 때. 3 리틀까지 출력했을 때. n이 3이 되면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잖아요. 그렇죠? 네. 1 나누기 3 나머지 얼마? 나머지 1. 2 나누기 3은 나머지 2. 3을 3으로 나누면 몫은 0이고 3 곱하기 1이니까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죠? 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도 1이죠. 그죠? 몫과 나머지 개념은 아시죠?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다 나머지가 얼마다. 죄송해요. 초등학교 선수인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지금 이거는 그거를 계산한 거란 말이에요. 3이냐 6이냐 9냐 이걸 찾은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리틀 다음에 뭐 붙였어요? 여기서 인디언 붙였잖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프린트 해버리면 되죠. 프린트 인디언. 그러면 프린트는 기본값이 and의 기본값이 뭐예요? 줄바꿈이잖아요. 여기에서 줄바꿈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 쭉 되죠. 물론 요건 안 들어갔어요. 그죠? 요거는 그냥 별도로 처리를 해야 돼요. 요거는 포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포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폼은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우리가 숫자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range에서 제일 처음에 숫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숫자는 얼마? 1. 그죠? 자, 1이니까 프린트하는 게 뭘 출력을 할까요? 여기까지를 프린트해 주는 거예요. 1, little, 그리고 그 끝에다가 공백까지. 프린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숫자와 little, 그리고 끝에는 공백. 줄바꿈이 아니라 공백. 여기까지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n은 1이잖아요. n은 1인 상태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만나니까 여기는 그냥 건너뛰어요. 자, 건너뛰면 이제 여기는 뭐 for loop 끝이잖아요. for loop 끝이니까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프린트 해라라고 하는 거를 만나지 못하고
n이 1일 때에는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프린트문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건너뛰어서 여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range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숫자를 꺼내겠죠. 범위 안에 있는 두 번째 숫자는 뭐예요? 2잖아요. 2. 그죠? 2를 꺼냈어요. 그럼 출력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무조건 출력을 하는 거죠. 무조건 출력하니까 뭐가 출력될까요? 이 little 그리고 끝에 뭐까지? 끝에 공백까지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조건을 검사를 해봤는데 3의 배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터 안 만나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세 번째 숫자를 꺼냈어요. 세 번째로 꺼낸 숫자는 얼마? 3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출력하냐면 일단은 3, little 그리고 끝에 and 끝에 공백까지. 그죠? 3, little과 제일 끝에 공백 하나까지를 프린트가 출력을 해줘요. 자, 그리고 if문에서 무엇을 할까요? 검사를 해보니까 3이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다 뭘 붙였을까요? 커서가 안 바뀌었죠. 아직까지는 여기가 출력할 위치란 말이에요. 여기다 뭘 썼어요? 인디언이고 프린트문은 기본값이 뭐예요? 이 뒤에 and에다 뭘 붙여주는 거예요? and에다가 줄바꿈 붙여주는 게 프린트의 기본 동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줄바꿈이 들어간 거예요. 이 인디언을 써주는 프린트문에서 인디언을 프린트하는 프린트문에서 이 뒤에 줄바꿈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 밑에 줄에 커서가 있겠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프린트가 되면 new 라인에서 새로운 라인에서 프린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겠죠. 이터레이션 반복하기 위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서 그 다음 원소를 꺼내면 이번에 꺼내는 원소는 4예요. 그죠? 그 다음 숫자를 꺼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for little를 출력을 할 텐데 for little은 어디에서 출력이 되냐면 아랫줄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아랫줄에.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인디언에서 줄바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5, 6 한 다음에 인디언 붙여서 줄바꿈이 되고 7, 8, 9 한 다음에 인디언 붙여서 줄바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제일 끝에 있는 이 녀석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녀석은 포물이 그냥 다 끝난 다음에 그냥 프린트 한 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거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딱 됐죠. 그죠? 요거는 포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별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얘는. 나머지는 똑같은 동작이 그냥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해되셨습니까? 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시면 네, 차근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네, 조금 더 어려울 거고. 자, 볼게요. 일단 여기서도 옆으로 출력하는 코드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 12, 13에서 20, 뭐 이렇게 옆으로 출력하는 코드들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다른 뭐 별표니 뭐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요. 뭐 369 게임에서 박수 친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1부터 100까지 숫자들을 옆으로만 쭉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for 변수 하나 선언하고요. range 만드시면 되겠죠? 시작값 어디까지? 1까지. 끝나는 값 100이라고 하시면 여기 끝에 있는 100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럼 어디까지? 101까지 하시면 돼요. 101까지. 자, 그리고
프린트 n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출력하는 거예요? 그쵸? 그냥 아래쪽으로 쭉. 프린트 함수는 끝에 줄바꿈을, 그러니까 즉 네? 1번에서 여기 인디언, 여기 인디언 빠져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것만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스펠링 잘못됐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보이스 넣는 게 아니라 인디언 보이스 넣으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반복문에서 출력해 주는 거는 10 little까지만 출력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반복문에서 출력해 주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끝에다가 뒤에다가 덧붙여 주시면 됐죠?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시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자, 다시 2번 문제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뭐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것도 보셨듯이 프린트문은 끝에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넣는다? 줄바꿈을 넣는다. 그래서 출력이 밑으로 이렇게 출력이 돼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100까지 출력을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냐면 끝에 어떻게 하겠다 이걸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끝에 어떻게 하겠다. 끝에 줄바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프린트문이 밑에서 출력이 됐었던 거고, 끝에 넣어주는 거를 바꿔주면 그 옆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엔드에다가 공백으로들 많이 하셨죠. 공백도 좋고요. 탭도 괜찮아요. 탭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다음에 여기 탭이 들어가고요. 2 다음에 탭이 들어가고요. 3 다음에 탭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4 다음에 탭이 들어가고. 그래서 쭉 옆으로 가보면 끝에 어디까지 출력이 됐냐면 100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부터 100까지 옆으로 쭉 출력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옆으로 출력하는 거. 우리가 위에서 1번에서 했었던 것처럼 1 리틀, 2 리틀 이거를 그냥 1부터 1부터 10까지 쭉 옆으로 했었던 것처럼. 자, 이제 우리가 적절한 곳에서 줄바꿈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 적절한 곳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10 다음에, 그 다음에 20 다음에, 30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줄을 바꿔주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숫자를 먼저 출력한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출력한 다음에 줄을 바꿀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줄을 바꿔주는 위치가 생각을 해보면 10, 20, 30, 40이기 때문에 숫자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10의 배수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if, and, 나머지 10으로 나눈 나머지 같다. 0이랑 같다. 이렇게 하면 10의 배수란 뜻이죠. 그렇죠? 이때 무엇을 해주시냐면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프린트는 이거는 뭐예요? 아규먼트를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안 넘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출력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출력할 게 없는 거지만 끝에 end,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줄바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new line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코드가.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자, 일단 깔끔하게 1부터 100까지 쭉 한 줄에 10개씩 출력은 끝냈어요. 됐죠? 네. 한 줄에 숫자 10개씩 1부터 100까지 100개의 숫자를 출력하는 것까지는 끝냈어요. 자, 이제 고민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녀석들이에요. 1의 자리 숫자에 3이 들어가 있는 녀석들.
1의 자리 숫자에 6이 들어가 있는 녀석들, 1의 자리 숫자에 9가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숫자 대신에 뭘로 하자? 별표를 써주자. 자, 그러면 순서가 중요한데 숫자를 출력하고 난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를 계산해서 별표를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별표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별표를 쓸지 아니면 숫자를 쓸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일단 요거 하나만 볼게요. 요게 하나만. 얘네들은 별표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얘네들은 별표가 돼야 되는 건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3,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3이에요. 그죠? 13,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에요. 그죠? 23도 10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녀석들의 특징은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란 뜻이에요. 0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n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서 걔가 3이 되면 이때 뭘 하겠다? 별표를 쓰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nd를 탭으로 하겠다. 만약에 이런 코드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버려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숫자가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별표냐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냐 이걸 보고 3이네 별표를 옆에다가 한 번 더 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예 3이라는 거를 출력하지 않고 별표를 출력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코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숫자를 프린트하는 이 문장은 else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else로. 아까 미니 씨가 넣었던 코드가 이거죠. else에서 여기에서 숫자를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코드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필요가 없죠. 여기와 이거는 별도로 가야 돼요. 주의하실 거. 얘는 뭐 엘리프나 그런 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줄 바꿔주는 코드는 별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먼저 보는 거예요. range에서 숫자를 꺼내서 우리가 별표를 써야 될 숫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별표를 써야 될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별표를 써야 되는 곳에서는 별표를 쓰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숫자 자체를 쓰겠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1, 2, 3에서 별표, 4, 5 지금 나머지는 숫자 그대로. 그 다음에 11, 12 1의 자리에 13, 1의 자리에 3이 들어갔죠. 거기에 별표, 나머지 쭉 뭐가 됐어요? 숫자. 그러니까 별표를 써야 되는 위치를 먼저 찾아서 별표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숫자를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자, 이제 남은 거는 뭘까요? 1의 자리 숫자가 3이거나 6이거나 9이거나 그죠? 그건 뭐예요? A이거나 또는 B이거나 또는 C이거나 이거는 뭐예요? 5어란 말이에요. 5어. 맞아요? 5어니까 여기를요. 괄호로 묶어주고 이렇게 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5어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N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서 그게 6이면 요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자, 어디까지 별표가 들어갔어요? 여기까지가 별표로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이 뭐냐면 6, 16,
26, 36, 제일 마지막에 96. 됐나요? 그쵸? 됐죠? 하나, 또 하면 되죠. 뭐, 5억, n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 9가 되는 거. 자, 이렇게 찾으면 1의 자리 숫자가 3인 거, 1의 자리 숫자가 6인 거, 1의 자리 숫자가 9인 것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별표를 썼어요. 그게 아니면, 이게 아니면 거기에는 숫자를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숫자들. 됐죠? 차근차근 하니까 좀 이해되세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1의 자리 숫자가 3, 6, 9가 아니라 10의 자리 숫자가 3, 6, 9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10의 자리 숫자라는 거는 어떻게 찾을까요? 10으로 나눈 몫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몫. 여기서는 제가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00까지만 했어요. 100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99까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100자리가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101, 110 이렇게 되면은요. 110은 10으로 나눈 몫을 계산하면 이거는 11이에요. 이건 10의 자리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인 경우에는 10으로 나눈 몫을 다시 한번 10으로 나눠줘야 그게 10의 자리 숫자, 그럼 100의 자리 숫자죠. 네. 10으로 나눠준 몫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야 그게 10의 자리 숫자예요. 세 자리 숫자인 경우에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안 했어요. 그거까지도 고려를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요와 99까지 안 해서란 말이에요. 99까지 안 해서기 때문에 10으로 나눈 몫만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는 10으로 나눈 몫이 얼마예요? 10으로 나눈 몫은 0이잖아요. 0. 그죠? 그 다음에 10부터 19까지는 10으로 나눈 몫은 얼마예요? 전부 다 1이란 말이에요. 1. 20부터 29까지는 10으로 나눈 몫이 2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 게 뭐냐면 엘리프예요. 엘리프. 중간에. 이번에는 무엇을 계산하는 거냐면 몫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몫. 자, 퍼센트가 나머지를 계산하는 연산자고요. 슬래시 두 개를 쓰는 게 몫을 계산하는 연산자예요. 아시겠죠? 이 10으로 나눈 몫이 3인 녀석들. 이거 뭐냐면 10의 자릿수가 3인 녀석들을 찾는 거예요. 10의 자릿수가 3인 녀석들은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가 별표가 들어갔어요? 여기가 별표가 쭉 들어갔습니다. 30부터 시작해서. 30부터 39까지가 별표가 쭉 됐죠. 걔가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60부터 우리가 이제 60부터 69까지 90부터 99까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위쪽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5월을 더 붙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다가 5월 10의 자리 숫자가 6이면 또는 10의 자리 숫자가 9이면 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여기는 요거를 if와 elif로 나누기는 했지만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요. 하나의 if 안에서 이 조건들도 전부 다 이 뒤에다가 5어로 연결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옆으로 길어지니까 제가 밑으로 내린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디가 됐어요? 이 조건 때문에 60부터 69까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건 때문에
90부터 99까지가 별표로 출력이 됩니다. 5어예요. 5어. 10의 자리 숫자가 6이어도 별표, 10의 자리 숫자가 또는 10의 자리 숫자가 9이어도 별표. 10의 자리 숫자가 6이면서 9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ND는 아니에요. 절대로. 6이 되면서 9가 동시에 되는 숫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뭐냐면 주석이 이거죠. 1의 자리 숫자가 3 또는 6 또는 9이면 이란 뜻이야. 1의 자리 숫자가 3 또는 6 또는 9이면 그럼 뭘 하겠다? 숫자 대신 별표를 쓰겠다. 숫자가 아니라 별표를 출력하겠다.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뭐냐면 이거는 10의 자리 숫자를 얘기를 해요. 10의 자리 숫자가 3 또는 6 또는 9이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별표를 쓰겠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면 둘 다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다? 그때는 숫자를 그대로 쓰겠다예요. 그리고 줄을 바꿔주는 코드는 얘랑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숫자든 숫자가 됐든 별표가 됐든 거기까지는 출력을 해놓고 그죠? 10, 20 또는 별표 이렇게 출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하면 뒤에 줄바꿈을 넣을 건지 말 건지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랑 상관없는 별도의 if문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elif로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elif로 넣으면 원하는 동작이 안 돼요. elif로 넣으시면. 이해되십니까? 네. 다른 방법도 있어요. 훨씬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요. 훨씬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이거는 그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면 여기서 이용한 거는 뭐냐면 어떤 숫자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의 자리 숫자다. 이거를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어떤 숫자를 10으로 나눈 몫을 계산한 몫은 10의 자리 숫자가 된다. 이거를 이용해서 if 문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if 문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그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자리 숫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 숫자랑 두 자리 숫자인 경우만이에요. 10으로 나눈 몫이 10의 자리 숫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 세 자리 이상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은 10으로 나눈 몫을 생각을 해보면 1, 0이에요. 그죠? 10이에요. 그죠? 예. 100에서 10의 자리 숫자라고 한다면 0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두 자리 숫자까지 99까지에서만 해당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두 자리 숫자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자,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숫자를 그냥 그대로 이용을 했었던 거예요. 숫자를 이용해서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따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문자열에서 이런 거 말씀을 드렸던 거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H라고 하는 글자가 있느냐, in, hello 이런 거 했었죠. 자, 결과 뭐예요? 결과는 true. 그죠? 네.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글자가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 있느냐? 그러면 false. 자, 그러면 이것 자체가 뭐가 돼요? 이것 자체가 조건식이 되는 거죠. if문 안에서 쓸 수 있는 조건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A라고 하는 문자열이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 있으면 어떤 동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동작을 하고, 그죠? 자, 이거 조금만 응용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숫자 1, 2, 3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99 생각해 볼까요? 99.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숫자 99죠. 이거는 숫자 99지만 이 전체를 따옴표로 묶어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문자열 99란 말이에요. 99. 자, in. 그러면 아까 문자열처럼 똑같이 쓸 수 있죠. 그죠? 맞아요? 네. 자, 9라고 하는 문자가 99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과는 true. 맞죠? 맞죠? 네. 예를 들어서 39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3 해볼까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3, 9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 안에 3이라고 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으니까 true. 근데 만약에 뭐 25 이거는 뭐예요? 그죠? false죠. 이 5라고 하는 문자열 안에는 3이라고 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걸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을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일단 숫자는 레인지 안에 있어야 돼요.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까지니까 101보다 작을 때까지. 자, 저는 이거를 변수를 여기서 새로 하나 만들게요. 우리가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거니까 언더스코어 str 붙여가지고요. str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 문자열 그런 의미죠. 는 명시적인 형변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명시적인 타입 변환. 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코드잖아요. 그죠? 네. 정수를 문자열로 변환해 주세요라고 하는 코드랍니다. 범위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n은 1이겠죠. 그 숫자를 문자열로 변환해 주세요랍니다. 그럼 얘는 문자열이에요. 그죠? 이제부터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in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in을 for in 구분을 생각해 보면 그게 이게 이터러블 가능한 타입에서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이 문자열 안에 문자열의 자릿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자리에 있든 두 번째 자리에 있든 뭐 세 번째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문자열 안에 뭐가 있으면 3이 있으면 또는 6이 있으면 또는 9가 있으면 그러니까 if 만약에 3이라고 하는 문자가 in 스트링 안에 있으면 그럼 이때는 뭘 하겠다? 이때는 별표를 출력하겠다. 옆으로 출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AND에 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else 그렇지 않으면 숫자를 그대로 해버리면 되죠. 프린트 숫자를 그대로 프린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볼까요? 우리가 줄 바꿔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만 나올 거예요. 1, 2 별표 4, 5, 6, 7, 8, 9, 10, 11, 12, 13에서 별표 3이 들어가는 곳에 전부 다 별표가 들어갔어요.
옆으로 쭉 넘겨보시면은요. 여기가 별표가 연속해서 나오죠. 자, 이건 어떤 숫자들일까요? 여기는 30, 31, 32, 33 이런 숫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에 3이 들어갔든 10의 자리 숫자에 3이 들어갔든 어쨌든 그 문자열 안에 3이라고 하는 문자만 있으면 무조건 별표 출력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숫자를 자체를 출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줄 바꿔주는 거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일단 줄 바꿔주는 거는 얘랑 별도로 처리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거랑 별도로 줄 바꿔주는 거는 처리를 하셔야 돼요. if n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서 이게 0이면 줄 바꿔. 일단 깔끔하게는 보이죠. 네. 그렇죠? 여기까지 if문에서 한 일이 뭐냐면 3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숫자를 그대로 출력하는 거고요. 또 3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숫자를 그대로 표현하고요. 3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표를 출력하는 거예요. 별표를.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얘는 별도의 if문이에요. 얘는 일단 10을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겠다? 줄을 바꿔주겠다예요.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 여기는 3, 그 다음에 여기는 13, 여기는 23, 여기는 30, 그리고 31부터 39까지, 그리고 43, 53, 63, 73, 83, 93이 별표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숫자로 쭉. 됐죠? 뭐만 더 추가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5어를 넣으시면 되죠. 이거를 가로로 묶어주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거나, 그죠? 또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뭐가 포함되어 있으면? 6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죠? 네. in, 어디에? and, string. 또는 뭐가 포함되어 있으면?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어디가 더 추가가 됐냐면 여기가 6, 16, 26,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있었던 거고 46, 56,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60부터 69까지, 그죠? 얘가 5어 여기에서 별표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만 더 넣으면 되겠네요. 얘 여기다가 5어 뭐가 포함되어 있으면 9가 포함되어 있으면 in 어디에 and string. 됐나요? 이게 제가 원했었던 결과.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졌죠? 그러니까 문자열로 변환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문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요거를 가지고서 한 거예요. 이거는 자릿수가 필요 없어요. 뭐 1의 자리 숫자든 10의 자리 숫자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369까지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요거는 조금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저라고 이런 코드를 처음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뭐 훅 하고 작성하지는 못했겠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작성한 그런 코드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 개발자의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프로그래머의 제일 친한 친구? 컨트롤 C 컨트롤 V. 썰렁했, 또 한 번 썰렁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자주 보고 그거를 따라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자기 걸로 이제 이렇게 하게 돼요.